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삶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아무리 좋은 삶이라도 자신에게 의미가 없다면 행복하지 않고, 그러한 의미가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일이라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 이번에는 인생 이야기로 나만의 정체성을 한번 탐색해보는 과제들이 나옵니다. 인간은 타고난 이야기꾼이라고 하는군요. 여러분도 이야기꾼인가요? 예,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건데요. 자신의 정체성은 자기를 보여주는 성격 특성과 의미 있었던 삶의 여정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자신을 되돌아볼 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삶의 흔적을 다시 살펴보면서 인생 이야기를 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느껴지고 인생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인생 이야기에서 성격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요소가 되고,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과거의 사건들은 인생 이야기를 이루는 소재가 된다고 합니다. 인생 이야기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기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만의 해석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생 이야기를 쓸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다라는 식으로 쓰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사건이 그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인생 이야기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새롭게 쓰여져야 하는데요. 살아가는 동안 의미 있는 경험이나 성취를 이루었거나 큰 영향을 준 사람을 알게 된다면 인생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쓸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인생 이야기의 구조가 보여지는 삶의 모습. 자, 삶에 굴곡이 있는 것처럼 인생 이야기에는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사건들로 이야기를 구성할 때 다양한 이야기 구조를 사용해서 이러한 이야기 구조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반영하는데요. 인생 이야기를 구성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 구조는 절망 구조와 구원 구조로, 절망 구조는 좋게 시작했다가 안 좋게 끝나는 이야기고, 구원 구조는 안 좋게 시작했다가 좋게 끝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구원 구조를 사용하는 사람은 절망 구조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삶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나 자존감이 더 높고 우울감은 낮다고 하네요.
자, 사람들은 인생 이야기를 성취 구조나 관계 구조로 기술하기도 하는데, 성취 구조는 삶을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이야기로 바라보는 데 비해, 관계 구조로 이야기를 구성한 사람은 삶을 타인과 어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로 바라봅니다. 인생 이야기를 성취 구조로 바라보면 성공이나 실패 등 외적 환경에 대한 대응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고, 관계 구조로 바라보면 만남과 이별 또는 사랑과 미움 등의 이야기 주제가 된다고 합니다. 인생 이야기를 어떤 구조를 사용해서 써내려 가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인생 이야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인생 이야기 쓰기 연습 활동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봄으로써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시도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소재로 책을 쓴다고 생각하고 인생 지도를 시기별 그리고 영역별로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이야기의 소재로 포함되면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우선 아주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의 자신의 삶에서 영역별로 좋았던 경험, 영역에서는 성취, 관계, 실현 등입니다. 영역별로 좋았던 경험, 나빴던 경험,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온 경험 등 현재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준 중요한 경험들을 떠올리고 그것들을 이야기의 소재로 삼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쓸 때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단순히 기술하기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때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했으며 그 사건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본 후 이야기에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서 놀았던 일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나에게 그 여행은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된 기회였다고 받아들였고 같이 놀고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으며 가족이 늘 나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라고 기술할 수 있겠지요. 또 친한 친구가 이사를 가서 너무 외로웠던 기억이 있다면 나에게 그 친구의 이사는 학교를 다니기 싫어진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공부에만 집중하는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 공부와 담을 쌓았던 내가 현재 대학에 들어오게 만들어주었다라고 기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인생 이야기를 쓰는 동안 자신이 한 선택이나 행동에 자신의 성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써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인생 이야기를 다 기술했다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서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간략하게 마무리로 써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인생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요? 먼저 성격에 대해서 우리 기술해 보았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패스했던 이 인생지도, 내가 초등학교 유년기 시절 또는 학년기 시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뭐 이렇게 연령별로 나누어서 그때 겪었던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 이렇게 인생 지도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생 지도를 이렇게 먼저 그려보고 여기에서 지금 방금 그 영역별로 해봅시다 라고 한 거는 어떤 그 나이대에 성취를 했었던 거, 그 긍정적인 성취, 부정적인 성취, 그 다음에 관계, 긍정적인 관계 경험, 부정적인 관계 경험, 실현도
긍정적인 건가 부정적인 건지 이렇게 인생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이렇게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셨다면, 자, 이제 인생 이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연령대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했고,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에 포함시키면 좋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방금 했죠? 자, 인생 이야기도 한번 써볼까요?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신 분은 저에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완성을 하셔서 사진을 찍으셔서 그거를 그 유클래스에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혹시 하실 분이 있으시면 올릴 수 있도록 과제란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해보셨나요? 네. 네, 모두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분만 올릴 수 있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만나요.